자, 이번 시간에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교수님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강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제 생각에 그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도 떼기는 바쁘고 하다 보면 이걸 강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고 또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강의를 안 하게 되면 저 뒤에 계약법에서 청약승낙의 법률사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10분 정도 보신다 하시면 되겠고, 보통 3, 4년에 하나씩 나오죠. 2019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의사의 통지 몇 개 고른 정도면 돼요.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쓰던 용어고 또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용어가 아니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좀 잘 안 나오지만 그런 게 있나 보다 보시고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 사실 보이죠? 뭐라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어렵습니다. 머리 지나잖아요. 법률 요건은 또 뭐야?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읽어보죠. 자, 법률 사실은요, 용태와 사건이 있어요. 용태 무슨 뜻이죠? 사람의 용태, 어떤 몸 상태, 그런 뜻이 전형이죠. 용태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 그 내용에 정신이 들어있어. 사건은 안 들어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이어되죠. 사건, 어디 불났다, 살인사건, 뭐 제주도 고유정 무슨 사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사건인데, 사건이라는 것이 일단 쉽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 거, 흔한 것이 시간의 경과죠. 여러분들은 아침 식사하시고 수업을 들은 분들은 여러분 생각 관련 없이 시간이 막 지나갔잖아요. 그죠? 어제 지나서 오늘 왔고 오늘 지나서 내일 가고, 이게 시간의 경과 사건이죠. 그러니까 특이하죠? 시험 나옵니다. 시간의 경과. 생각하지 않아도 시간은 가죠. 저도 군대를 공병대지대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복무기간이 길어가지고 고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지만,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걸어놔도 시계는 간다, 이런 말 있잖아. 예?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죠? 그래서 왜냐면 시간은 우리 생각하지 않아도 가잖아요. 가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시간 너무 빨리 걸 싫죠. 제가 시간이 제일 안 갔던 것이 주민등록 예전에 나오기 직전이 제일 안 갔던 것 같아요. 주민등록이 나올 때, 그때 안 나올 때 친구들이 생일 빠는 애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지금 진짜 시간 하루하루 가는 게 아깝죠. 근데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성공할 수 있죠. 시간을 내가 제압해야 되지, 장악해야 되지, 그냥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시간의 경과가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제가 왜 사건을 먼저 보냐면 용태가 좀 복잡해. 하나가 혼동. 야, 오늘이 민법 시간이냐 결혼 시간이냐, 그 혼동이 아닙니다. 아십니까? 사람이 A냐 B냐, 그게 혼동이 아니야. 혼동에 나서 나중에 배우지만 비교적 중요한 개념이죠.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혼돈,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요, 자기가 새 들어 살던 집을 삽니다. 아셨나요? 임차인이 새 들어 살던 집을 매수해. 근데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 내가 2억 세 들어 있어요. 근데 몇 년 살다 보니까 집이 좋으니까 요즘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3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세를 살다가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장님, 이 아파트에 한 2년 살다 보니까, 또는 얼마 살다 보니까 정이 들었네요. 우리가 2년 갱신하다가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제가 임대차 기간 1년 남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1년이 남았지만 내가 이 시점에서 살게요. 근데 이제 아파트 주인도 부동산 보유세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가 3억이고 세입자가 2억 보증금에 세를 살고 있다면 얼마 주면 되겠습니까? 1억. 그럼 값을 3억 맞춰야죠. 그러면 원래 임대차 기간이 1년 남았다 하더라도 내가 임대차를 하고 2년 약정했다가 1년 남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하면서 1억을 주는 순간 소유권 취득하죠. 내 소유권이 취득되는 순간 임차권 없어요. 이게 혼동이야. 임차권 없어지는 거.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될 때 중복되거나 필요 없는 권리가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을 혼동이라고 그래요. 어렵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차인이 새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임차권 없어지고 소유권 남는 걸 혼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임차권 없어지거든요. 없어지지 않으면 난 아니야, 욕심이 많아서 임차권 소유권 둘 다 가질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집에서 내가 세를 살잖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혼동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임차인이 살던 집을 매수하게 되면 임차권은 없어지고 소유권 남는 것을 혼동이라 하고, 혼동은 민법이냐 계로이냐 혼동이 아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혼동이 아니다. 날짜 혼동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출생 사망,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사건이죠. 출생은 사건이라는 말 잘 안 쓰지만요, 사망은 사건이냐, 무슨 변사 사건. 그래서 또 실종 사건. 자, 이런 건 시험 안 나옵니다. 너무 쉽잖아. 그래서 뭐 누가 출생했다, 누가 사망했다, 실종됐다, 물건의 자연적 발생, 소멸, 뭐가 생겼다 없어지는 거, 뭐 산이 무너지는 거, 이런 것이 사건이죠. 그리고 시간의 경과, 나중에 배우지만요, 시간이 지나서 시효 완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인 없는 부당이득 또는 뭐요, 과실의 분리,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이런 것을 사건이라고 그래요. 뭐 뉴턴의 사과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시험에 덜어 나온다는 것은 시간의 경과 혼동이고, 혼동은 따로 자신이 배운다는 거. 하여간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도 발생하는 것을 사건이라고 그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도 뭐가 발생되는 거, 뭐가 중요하다고? 시간의 경과와 혼동이 중요하다. 혼동이 중요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용태로 올라가서 사람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 뭐 외부적, 내부적 있죠. 자, 제가 요약집에 표를 해놨잖아요. 자, 표를 무시하시고 제가 강의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표에서도 하나 꼭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판례가 워낙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판례 위주로 시험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요건이 효과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례로 만들어 봤어요. 자, 잘 안 쓰는 말이고, 우리가 뭐 청약, 승낙, 계약 이런 말을 써도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낯섭니다. 자, 보이죠?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5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습니다. 청약은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박사장님, 내가 땅을 5억에 팔게. 그랬더니 을이 이를 승낙했습니다. 좋아. 내가 사서 거기다가 오피스를 지어야지. 그러면 일단 매매 될 거 아닙니까? 5억에 팔겠다고 청약을 하고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고요. 계약이 되고 나서는 매도인은 대금 달라, 매수인은 소유권 달라, 이런 권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자, 보시면 청약 승낙, 매매 계약, 대금 달라, 소유권 달라. 이것을 용어로 표현해서 이 경우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청약 승낙을 법률 사실, 매매 계약은 요건이고 대금 달라, 소유권 달라를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녹색과 파란색과 진파란색으로 한 것은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이런 말을 못 들어봤잖아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효과. 그래서 복잡하지 간단히 정리해 놨어요. 자,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권리변동 원인이라고 되어 있고, 자, 청약과 승낙 이런 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을 하고, 매매 계약을 요건이라 합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대금 달라, 소유권 달라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가 법률 사실을 요소로 하는 것이 요건이고요. 요 놈이 갖춰지면 효과 발생해요. 이게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 사실 요소로 요건이 갖춰지고, 요건이 갖춰진 이를 원인으로 효과 발생한다. 그래서 순서가 사실, 요건, 효과. 여기 보실까요? 6번.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자, 법률 사실이 보여서 요건을 만들고 요건 갖춰지면 효과 발생한다는 거, 순서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더러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왜 강의하느냐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나 이 기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계약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들어두시면 되겠어요. 졸지 마시고. 졸려겠지 지금. 일반 학원 강의는 보통 이제 50분을 하죠. 50분 하고 저는 10분씩 하는데, 물론 10분이 약간 초과할 때도 있어요. 물론 뭐 죄송합니다만은 원래는 제가 10분씩 딱딱 끊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왜냐면 그 단락이 끊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짧은 거 있어도 긴 거는 제가 어떻게 줄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일 때는 끊지만 이어질 때는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길은 것은 15분짜리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건 좀 이해하시고, 이게 10분에 또 여러분이 몸이 배시면요 15분도 더 길어요. 예? 학원에서는 50분 참다가 여기서는 10분을 못 참는다니까 1분만 지나면 몸을 비틀고 날리냐. 그러지 마시고. 자, 법률 사실이 청약 승낙이고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은 요건이고 대금 달라, 소유권 달라 효과다. 자, 이거 정리해 놨어요. 사실은 요건을 이루는 사실이죠. 법률 사실은 요건을 이루는 것이잖아.
법률 사실의 대표가 청약승낙이고요. 그죠? 청약승낙. 요 표를 요 화살표 관계를 잘 보시면 되겠어요. 법률 요건은 여러 개의 사실이 인정되고 법률 효과는 요건에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 변동인데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모릅니다. 모르고요. 아무리 읽어도 뭐 그 말이고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자 1번이다. 여러분 책에는 6번이다. 6번이고 자 사실 요건 효과. 사실 요건 효과. 제가 빨간 것을 칠한 것은 법률이 같잖아요. 이렇게. 사실 요건 효과. 제가 이번 강의를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쓰긴 썼지만 그래서 지금도 아쉬운 것이 칼라로 뽑지 못해서 그런데요.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지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3개 정도 가지고 계시다가 색을 칠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요건, 효과. 이건 책에 없죠? 그려놓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이 법률 사실이 모아져서 요건을 만들고 요건 갖춰지면 효과 발생한다. 그래서 순서는 사실, 요건, 효과 순서로 진행한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다음 시간에는 법률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의 통지 관련 통지 덜어 나오죠.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